이제 여기 문과잖아. 그죠? 우리 유능한 문과. 그죠? 이과 애들 없으니까. 문과가 짱이죠. 이제 문과 수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일단은 너네 아마 선택 과목은 대부분 다 이제 확통을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선택 미적이랑 기하는 이제 이과 애들의 전유물이니까. 그죠? 이제 확통을 하는데, 일단은 확통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잠깐 하자면, 확통은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확통은, 처음 시작하는 요 이제 내용이 있죠. 여기가 상당히 짜증나요. 그러니까 이 확통은 이제 확통을 한번 해보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이제 확통을 해봐야지 해서 확통을 시작하는데, 이거 뭐야? 씨발. 이거 뭐지? 존나 짜증나는데? 차라리 선택 미적을 할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확통은 처음만 짜증나요. 알겠죠? 처음만 짜증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너무 쉬워.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쉬워요. 물론 이제 너희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차피 선생님이 너네 수업할 때 이거 확통을 이거 한 번만 딱 이론 설명하고 더 이상 안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수능 강좌를 이제 하면은요, 4단계로 나뉘어서 이제 선생님이 수업을 하는데, 첫 번째는, 기초 강좌. 기초 강좌라고 하면은 이제 뭐냐? 기본적인 이제 이론. 이론에다가 플러스 이제 3점짜리 문제. 그 풀이를 이제 시작합니다. 알겠죠? 그 기본 이론이랑, 여기서 얘기하는 이론은 이제, 기본 이론.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요 기초 강좌가 이제 끝나면, 두 번째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 기초 강좌에서 배웠던 이론 있죠. 요 이론을 뭐 할 거냐면 얘를 분석을 할 거예요. 분석.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심층 분석. 심층 분석을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심층 분석이 뭐예요? 심층 분석이 뭐냐? 여기에서 배웠던 이 기본 이론이 수능에서는 어떻게 얘를 이제 물어보는지. 여기에서 이제 이 수능 문제라고 하면 뭐냐? 4점짜리 이제 고난도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 4점짜리도 있잖아.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쉬운 4점짜리가 있고 좀 어려운 4점짜리가 있거든요. 한번 물어보자. 수능에서 확통이 몇 문제 나와요? 아이고, 몇 문제 나와요? 수능에서 확통이 몇 문제 나옵니까? 확통? 몇 문제 나오죠? 몰라요? 8문제 나와요, 8문제. 알았죠? 확통은 총 몇 문제 나온다고? 8문제가 나와요, 8문제. 8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 8문제 중에서 4점짜리 문항 있죠? 네. 4점짜리 문항이 몇 문항이 나오느냐? 4문항이 나오거든요, 4문항. 4문제가 나오는데, 근데 이제 그 4문제 중에 2문제는요, 쉬운 문제예요. 쉬운 4점이고요. 그 다음에 2문제가 이제 어려운 4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어려운 4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얘는 몇 번 문제냐면 29번, 30번. 요 두 문제가 이제 조금 난이도가 있고요. 알겠죠? 나머지 이제 4점짜리는 좀 쉬운 4점짜리인데 근데 쫄지 마세요. 알겠죠? 어쨌든 뭐 그렇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이제 기본 이론에다가 그 기본 이론을 이제 심층 분석하는데 그 심층 분석이 뭐냐? 수능이 4점짜리에서는 이 기본 이론을 어떻게 물어보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선생님이 얘기를 하겠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에서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실제로 이제 4점짜리 이제 문제풀이를 할 거예요. 알겠죠? 4점짜리 이제 문풀을 하면서, 이거 이제 자이스토리로 하겠죠. 일단 요 기본 이론이랑 그 다음에 이론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들은요. 수학의 셈이랑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 3점짜리 있죠. 그걸로 진행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4점짜리 문풀인데, 여기 자이스토리에 보면은 이제 그 4점짜리 이것도요. 거기 나눠져 있거든요. 기본 4점짜리 문제, 파트랑 그 다음에 고난도 4점짜리 파트, 이렇게 돼서 어쨌든 4점짜리 문풀 하는데, 근데 이제 이때 이제 뭐냐면은 그 기본적인 문제풀이뿐만이 아니라, 어려운 4점짜리, 그것도 같이 병행을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파이널. 파이널이라고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때 이제 파이널 정리라고 해가지고 이제, 이때가 이제 아마, 이때는 이제 아마 9월 모의고사 끝나고, 니네 이제 수능 이제 한 50일 남았을 때. 알았죠? 그때 이제 파이널 정리라고 해가지고 그때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때 이제 이때, 올해 24학년도 수능이죠, 내년. 거기에 대해 이제 예상 문제를 내가 이제 줄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기억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시작합니다. 자, 일단은 이 확통은요, 세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어떻게 나뉘어져 있느냐? 첫 번째, 경우의 수. 두 번째, 확률. 세 번째, 통계. 이렇게 세 단원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아까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대로, 처음부터 이 확률과 통계는 처음부터 짜증낸다고 했죠. 예. 요 경우의 수가 상당히 짜증납니다. 아마 경험들 해봤을 거야. 언제 경험해봤어요? 경우의 수가 이게 참 족 같은 거구나. 라는 거를, 언제 경험해봤어요? 중3 때도 처음 경험해보고, 그죠? 본격적으로 경험해본 건 언제예요?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그죠? 그때 이제 경우의 수, 그죠? 이때 이제 경험을 해보면서, 거지 같다, 그죠?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을 텐데, 근데 일단 선생님이 내가 너희들 경우의 수를 지금 이제 설명을 어디서부터 할 거냐면요. 나는 기본적으로 난 너희들의 머리를 절대 믿지 않거든요. 너희들의 지금 이 머리 안에 남아있는 경우의 수의 지식은 그냥 리미트 x가 0으로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오늘 이번 시간은 선생님이 너희들한테 전수할 내용은 뭐냐면 이 경우의 수를 우리가 하기 위한 어떤 준비 과정.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내용부터 해가지고 알겠죠? 그 내용들을 선생님이 속속들이 이제 알려주겠다. 알겠죠? 이건데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상식부터 일단 들어가면 일단 경우의 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얘가 나뉘어지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순열, 그죠? 순열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 이제 조합이 있다. 뭐 이 정도는 아시죠? 이 정도는 이름은 이제 들어봤잖아, 그지? 들어봤을 텐데 근데 이 순열이라는 거는 얘는 이제 수학적 정의는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건데, 그죠? 이 순열의 그냥 얘를 이 순열을 단순하게 순서 있게 나열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안 되고 요 순열이라는 녀석이 얘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이 조합이라는 녀석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거를 이제 잡아내야 되는데 순열은 이 순열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순열은 순서를 뭐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그죠? 즉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은 순서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죠? 그러한 경우의 수를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눈다.
그죠? 이거죠. 이건데, 그러니까 뭐, 순서를 고려한다라는 거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뭐가 있냐면은, 뭐, 자릿수 문제.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죠? 가장 기본적으로.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1, 2, 3, 4. 그죠? 요 네 개의 숫자를 사용해가지고, 내가 뭐, 세 자릿수를 만들겠다. 세 자릿수를 얘를 이제 만들겠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죠? 여기가 이제 100의 자리, 여기가 이제 10의 자리, 여기가 이제 1의 자리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죠? 요 100의 자리에 1이 왔느냐, 2가 왔느냐, 요 10의 자리에 3이 왔느냐, 뭐 1이 왔느냐, 이거에 따라서 뭐야? 이 녀석의 결과값은 전혀 달라지게 되는 거다. 그죠?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 그지?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자릿수를 나열한다. 이거를 이제 단순하게 너희들은 이제부터 생각하는 걸 뭐냐면, 그냥 얘는 뭐 당연히 뭐, 여기에 들어간 경우 수 4가지, 얘는 3가지, 2가지, 이렇게만 파악하시면 안 되고. 알겠죠? 일단은 첫 번째로 너희들이 경우의 수에서, 기준을 잡아야 되는 건 뭐냐. 그 경우의 수의 문제가 순서를 생각해야 되느냐, 순서를 생각하지 않아도 되느냐. 거기에 대한 이제 그 기준부터 일단 확실하게 잡고 가셔야 된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순열이라는 건, 그죠? 여기 이제 보면은 나와 있지만, 그 수학의 셈, 그 첫 번째 페이지, 첫 번째 장이죠. 이 순열이라는 건 뭐,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배열하는 거. 얘를 이제 순열이라고 하고, 얘를 이제 기호로는 npr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npr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얘는 어떻게 계산한다? n부터 하나씩 작은 숫자들을 나열하는데, 그죠? 얘를 이제 곱하면서 나열하는 거죠. 근데 얘가 몇 번 나열되는 거야? R번, 그죠? 나열되는, 그지? 이러한 상황을 뭐라고 한다? 우리는 NPR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죠? 예를 들어서, 뭐, 7P, 3이다. 라고 하면, 그지? 그의 의미는 뭡니까? 7명 중에서, 그죠? 3명을 뽑아가지고 뭐 한다는 거야? 나열한다는 거잖아. 그지?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경우의 수는 뭐야? 7 곱하기 6 곱하기 얼마? 5. 그죠? 요렇게 해서, 얘가 바로 이제 7P3이다. 즉, 7부터 하나씩 작은 숫자를 나열하는데 얘를 몇 번 나열해? 3번. 그죠? 3번 나열하는 거. 이거를 이제 우리는 7P3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 이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팩토리알. 그죠? 우리 재작년에 해가지고, 그죠? 뭔가 약간 좀 노스텔지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씨발. 약간 옛날 생각나지 않아? n 팩토리알이 뭐죠? n 팩토리알? 그쵸? n부터 하나씩 작은 숫자들을 계속 곱해져 나가는데, 그지? 이 팩토리알이라는 건 얘는 어디까지 곱해 나가는 거야? 1까지 곱해 나가는 거, 그죠? 이걸 이제 n 팩토리알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그 0 팩토리알은 얼마일까요? 1이다, 1. 0 팩토리알은 1이다. 0명 나열. 소위 아무도 나열하지 않는데요. 한 가지. 한 가지. 왜 0 팩이 1이에요?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아무도. 나를 가르쳐 주신 교수님도 몰라. 몰라요? 근데 이 통계학자들이 0팩을 1로 놓고 계산을 해보니까 맞아 떨어지더라. 그럼 우리 0팩을 1이라고 하자. 이렇게 정의를 한 거예요. 알겠죠? 그 0팩은 1. 그럼 당연히 그 NP형은 얼마입니까? 얘도 1이 되는 거죠. 됩니까? 요거. 그래서 일단은 요 순열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은 이제 요거죠. 요거. 요거.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조합은 뭐죠? N명 중에 R명을 뽑는 경우의 수. 그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는 NCR이다.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NCR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죠? NCR 계산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R팩분의 NPR. 요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죠? 또 하나는 뭐죠? 또 하나는 R팩 곱하기 N-R팩분의 N팩, 그죠? 요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얘랑 이거 똑같은 거죠. 얘랑, 그죠? 이건데,
일단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 일단 이게 뭔 소리냐면, 사실상 경우의 수는요, 우리가 경우의 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 하면은요, 그 시작이 이제 어디부터라고 보셔도 되냐면, 이 조합부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사실 순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순열은. 왜요? 순열 왜 무시해요, 선생님? 왜? 순열 왜 무시해요? 무시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얘는 출제율이 낮아요. 수능 출제율이. 그래 얘는 수능 이번 올해 2024학년도 수능에서도 얘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 알았죠? 근데 요 조합이 얘가 이제 대박이죠. 이게 어느 정도 대박이냐? 경우의 수 끝나면 그 다음에 뭐 한다고? 확률 한다고 했죠. 확률에서 얘 또 나옵니다. 알겠죠? 확률 끝나면 뭐다? 마지막 단원이 뭐라고 했죠? 통계라고 했죠. 통계는 막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막 이런 거 구하는 거거든요. 오케이? 그걸 배우는데 거기에서도 얘는 또 나와요. 얘는 계속 나와요. 알겠죠? 그래서 이 ACR 얘를 좀 완벽하게 얘를 좀 우리가 좀 잡고 넘어가야 돼. 선생님이 얘를 그냥 뭐 이렇게 된다? 자꾸 이제 넘어갔잖아. 그지? 근데 얘는 확실하게 보고 가셔야 돼. 참고로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들었던 사람들은 알 거야. 내가 얘 뭔가를 강조한다? 아, 이 새끼 출제되는구나. 아, 얘는 수능이 출제되는구나. 얘 내년 11월, 너네가 19일이냐? 16일? 16일. 11월 16일 날 얘를 보게 될 거다. 알겠죠? 이건데, 일단, 요 NCR을, 요 RPF는 NPR로, 그죠? 요렇게, 얘를 요렇게 본다. 뭐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를 그래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나 이거 알아. NCR 이거야. 하면서 아마 이 공식에 대한 요것만 그냥 기억을 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일 거거든요. 얘가 이제 대부분일 건데, 일단은 요 NCR과 얘와의 이제, 관계를 일단 얘를 살펴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요 순열과 조합의 차이는 뭐라고? 순서를 고려하냐, 순서를 고려하지 않느냐, 그죠? 요 두 가지가 이제 차이가 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순서를 얘를 고려한다와 고려하지 않는다의 차이는 뭐냐면, 잘 보세요. 내가 1, 2, 3, 4, 요 네 가지의 숫자를 가지고 얘를 순열을 할 거야. 순열. 얘를 순열을 한다라고 하면, 즉 순서 있게 나열을 한다라고 하면 1을 나열하고 2를 나열했을 때 이 상황과 2를 나열하고 1을 나열했을 때 이 상황이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얘는 다른 상황이죠. 그죠? 순서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면. 그죠? 분명히 얘는 다른 상황이다. 그죠? 근데 얘를 조합, 즉 뽑는 관점에서 얘를 본다라고 하면 1을 뽑고 2를 뽑았을 때 이 상황과 2를 뽑고 1을 뽑았을 때 이 상황은 같은 상황이에요? 다른 상황이에요? 얘들은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소리냐면, 자 보세요. 자, 뭔 소리냐면, 내가 요 보라색 분필 있죠? 요 보라색 분필 중에 내가 하나를 뽑을 거거든? 여기 하나를 뽑을 거거든? 그럼 얘를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 민호야 몇 가지니? 3가지. 이러면 이제 경우의 수에서는 다 틀려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왜? 얘를 뽑아도 보라색이고, 얘를 뽑아도 보라색이고, 얘를 뽑아도 보라색이거든. 결론은 내가 얘를 뽑아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 보라색밖에 없단 말이야. 즉 경우의 수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어떤 결과, 내가 얘를 나열하든 뽑든 그 결과가 내가 딱 봤을 때 얘가 같으냐 다르냐, 그게 뭐냐면은 이 경우의 수의 가장 핵심이 돼요. 이게 왜 핵심이냐? 그걸 애들이 이걸 제일 어려워하거든. 됩니까? 근데 또 이렇게 부피라고 하면 또 3가지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돈으로 얘기를 하잖아? 그럼 또 애들이 또 빠삭 또 안다. 예를 들어서, 요 주머니에, 이 손에 10,000원짜리 하나 있어. 여기도 10,000원짜리 있어. 둘 다 똑같은 10,000원짜리야. 자, 여기서 뽑아온 거 내가 줄게! 하고 내가 유나한테 딱 했어. 그 유나? 씨발, 나 경우에서 모르는데? 줄게!
돈 줄게 하잖아? 그럼 그 순간 유나는 이제 빠싹 하면서 이제 갑자기 두뇌전이 졸라 활발해진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이, 씨발. 아, 씨발이라면 안 되지. 아이! 선생! 뽑을 게 뭐 있어? 얘 뽑아도 10,000원이고, 얘 뽑아도 10,000원인데.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유나가 나한테 받을 수 있는 돈은 정해져 있는 거야. 뭐라고? 정해져 있다고, 정해져 있다고. 얼마로? 10,000원으로. 그거가 있는 거야. 한 가지. 이렇게 되는 거지. 됩니까? 그래서, 이 순혈과 조합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순혈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상황을 우리가 나열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상황이 같아질 수 있는 상황은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나열하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근데 이 뽑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뭐냐? 이러한 분명히 우리 눈에서는 달리 보이지만, 그지? 실질적으로는 뭐야? 얘랑 얘는 같아지는, 그지? 이런 상황들이 이 조합에서는 계속 생긴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이따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여기다 또 쓸 건데, 미리 쓸까? 미리 쓰면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가장 핵심 같은 것이 같은 결과가 발생을 하느냐 안 하느냐. 봤더니 같은 결과가 발생하네? 그럴 때는 기본적으로 뭘 하냐면 얘는요, 나누기를 한다 이거예요. 나누기. 얘 뽑는 경우의 수, 우리 눈으로 봤을 때 세 가지죠. 근데 어쨌든 얘 결과값은 얼마야? 경우의 수가 한 가지. 왜 한 가지냐? 3 빼기 2가 돼서 1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세 개인데 우리 눈에 봤을 때 우리 눈에 보이는 건 세 개인데 이 세 개가 모두 다 뭐야? 같은 거다 보니 이 세 개에 나누기 3이 돼서 한 가지가 된 거다 이거죠. 뭔 소리인지 됩니까? 그래서 같은 결과가 발생할 때는 뭐 한다고? 나눠준다. 일단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잡아내셔야 돼요. 그래서 잘 봐. 이 NCR이 RP분 NPR이라고 했지. 이제 뭔가 좀 보일 거야. 이 RP을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구나. 그죠?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구나. 1, 2, 3, 4에서, 그죠? 1, 2, 3, 4 중, 나 2개 뽑을 거야. 2개 뽑을 거야. 그럼 일단 뽑는다라고 하면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통계학자들이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 뽑는다? 뭔가 좀, 얘를 말하기가 좀 그런데, 우리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이 뽑는다라는 거를 좀 설명하기가 좀 그런데. 근데, 나열하는 건 얘네들이 그래도 좀 괜찮아 하는 것 같아. 나열하는 건. 뭐, 팩토리알, 아까 뭐, NPR, 뭐 이런 게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뽑는다라는 말이 나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뭐 하냐면은, 얘들을 문제에서 뽑으라고는 했지만, 일단은 요 1, 2, 3, 4 중 2개를 뭐 해? 나열을 해놓고, 그 나열한 그 상황들마다, 그지? 어떤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만큼 뭐 한다는 거야? 나눠준다는 거지. 그러니까 1, 2, 3, 4 중 2개를 일단은 먼저 나열한다라고 하면, 그죠? 얘를 나열한다라고 얘기하면은, 나열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러면 얘는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얘는 몇 가지야? 4P 2가지가 되잖아. 그치? 4P 2가 되잖아. 그치? 그 4P라고 하면 뭐니? 4 곱하기 3이니까 뭐야? 12가지가 되는데. 그죠? 근데 12가지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1, 2 나열하는 경우 있고요. 2, 1 나열하는 경우 있고요. 2, 3 나열하는 경우 있고요. 3, 2 나열하는 경우 있고요. 3, 4 나열하는 경우 있고요. 4, 3 나열하는 경우 있고요. 이런 식으로 총 얘가 12가지씩 나와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뽑는 거니까, 실질적으로는. 뽑는 거니까 얘를 뽑는 관점에서 쳐다봤을 때 요 1, 2와 2, 1이 얘가 뽑히는 상황에서 보면 얘랑 얘는 뭐야?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2, 3과 3, 2가 또 뭐가 돼? 같은 거. 근데 같은 게 몇 가지씩밖에 없어. 2가지씩. 그죠? 근데 이 2가지가 어떤 2가지야? 요 1, 2, 이 2개를 나열하는 개수만큼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이거죠. 그래서 요 4P 2에다가 뭘 나눠주면 2팩을 나눠주면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결과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4C2라고 얘기할 수 있다. 요게 바로 조합의 관점인 거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경우의 수에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같은 결과가 발생하는 상황이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가 된다고. 경우의 수 이잖아, 시작하잖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는 계속 나와. 알았죠? 근데 얘 나올 때마다 진짜 애들 되게 엄청 싫어해, 이거 나오면. 근데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그럼 수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이거 싫어하니? 네. 그럼 또 경우의 수 포기해. 진짜요? 경우의 수 포기해도 돼요? 포기해. 그럼 경우의 수 포기하면 근데 확률은 괜찮아요? 아닌데? 안 되는데? 생각해보니까 안 되는데? 왜요? 확률이라는 게 전체 경우의 수분의 사건의 경우의 수, 즉 경우의 수로 구하는 게 확률이거든. 그럼 저 경우의 수 안 되는데? 그럼 확률 포기해. 확률 포기하면 그러면 통제하면 돼요? 생각해보니까 통제가 안 되네? 왜요? 통계라는 게 또 확률 갖고 지랄하는 거거든. 그럼 결론 다 포기되는군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얘 때문에 다 포기해요. 알겠죠? 근데 쫄지 마. 같은 결과 발생한다? 뭐 해주면 된다고? 나눠주면 된다. 같은 결과 발생했다? 뭐 하면 된다고? 나눠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나누기가 이제 쓰이는 상황이 이제 이런 상황이 된다 이거고. 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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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얘는 뭐예요? 에? 얘는 뭐예요?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아까 NPR이 이걸 여기다 쓸까? 아까 NPR이 뭐였냐면 예를 들어 해보자. 예를 들어서 7P4가 있어. 7P4가 얘가 7 곱하기 6 곱하기 해서 어디까지 곱해야 되니? 4까지 곱해야 되잖아. 얘를 4번 나열해야 되니까. 그죠? 4번. 4번 얘를 이제 곱해야 되니까 이게 7P4, 7, 6, 5,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되는데, 근데 요 7P4를 있잖아.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다고. 어떻게 해서 계산할 수 있냐? 300분의 7팩. 이렇게 해도 계산할 수 있다고. 여기서 3팩이라고 하면 뭐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7팩은 7, 6, 5, 4, 3, 2, 1. 그럼 3, 1, 3, 1 약분되니까 여기 분자에 누구만 남아? 7, 6, 5, 4만 남는 거지. 그래서 이거 7, 6, 5, 4. 이렇게 곱이.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건데. 선생님, 갑자기 3팩하고 7팩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선생? 어떻게 나온 거냐면, 이 3팩은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요? 7 마이너스 4팩. 이렇게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7팩 이건데, 지금 무슨 소리냐면, 이 NPR을 계산하는 방법은, 얘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n-r 팩토리알 분의 몇 팩토리알? n 팩토리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계산 방법도 있다. 그러니까 7p4, 7 빼기 4팩, 즉 3팩. 그 다음에 n팩, 7팩. 됐니? 그래서 얘도 결론은 뭐다? 얘랑 이제 이 결과와 뭐야?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NPR 있잖아. 이 NPR이 얘라며. 그죠? 그 얘를 여기다가 싹 갖다 붙이면 그럼 뭐 나와? 얘 나오겠지. 왜? 이 n-r팩분의 n팩이 누구니까? NPR이니까.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이렇게 된다 이거죠. 이렇게 된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얘 있잖아 얘 이렇게만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돼. 일단 이 조합은 기본적으로 구조가 되게 중요하거든. 구조, 스트럭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 NCR을 팩토리얼로 표현한 이 녀석의 구조 있죠. 이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이 구조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이 R과 이 N-R 있지. 얘를 더한 결과물이 그대로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얘는 이 분자 N에 있어야 돼. 이 분자가 돼야 된다. 얘와 얘의 합이, 얘와 얘의 합이
그대로 얘가 돼야 된다. 알겠죠? 이렇게 돼야 된다. 이런 구조를 갖고 있다. 얘를 얘기하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거야. 왜냐면 나는 확통 난 다 알잖아. 그리고 나는 내년에 수능에서 확통 뭐 나올지도 난 다 알잖아. 난 다 아니까. 난 다 아니까. 쌤이 내가 강조하는 건, 이 새끼가, 중요하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예, 그죠? 이건데, 그러니까 여기서 얘들아, 봐봐. 얘랑 더한 게 얘가 되면은 그게 이제 뭐야? NCR이 된다 이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뭔 소리냐면, 봐봐라, 얘들아. 잘 봐라. 이 말은 뭔 소리냐면, 민경아. 네? 얘랑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뭘 고민해? 씨발, 당연히 같다라고 얘기해야지. 그죠? 그냥 곱하기니까. 그죠? 곱하기니까. 당연히 같잖아. 그지? NCR을 이렇게 읽으면, NCR을 이렇게 읽으면, 그럼 얘는 뭐야? 윤주와 얘는 그럼 얘는 뭐가 되니? 그러니까 NCR을 이렇게 읽으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NC? N-R. 그죠? 그게 서로 이제 뭐 해진다? 같아진다. 그죠? 같아진다. 이것도 이제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10시 8이랑 10시 누구랑 똑같은 거니? 2랑 똑같다 이거죠. 2랑 똑같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노파십에 한 번만 조금만 더 해볼게. 조금만 더. 노파십. 너 불안해서. 이번에. 육팩에서 7을 곱하면 얼마야? 오케이. 오, 씨발. 오호, 예! 오케이, 예! 오케이. OC2 더하기 OC3. 얘는 얼마니? 2 곱하기 5C2. 2 곱하기 5C2. 그죠? 6C3.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20이잖아, 20. 선생님 왜 그래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에? 이거 뭐예요, 이거? 뭐죠? 이거 뭐예요, 선생님? 이거 뭐예요? N-1C, 이렇게 할까? NCR 더하기 NC R-1 있죠? 얘는 N 플러스 1 C R과 같다. 일단 구조는 이거야, 구조. 조합과 조합 사이에 더하기가 나오잖아? 다시. 조합과 조합 사이에 더하기가 나오잖아?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조합과 조합의 합은 이렇게 된다 라는 요 이론만 써. 대학 가면 더 많이 써. 조합과 조합의 합에 대한 공식이 더 많아.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유일하게 얘만 써. 구조는 뭐냐? N 왼쪽이 서로 같고요. R-1 오른쪽이 서로 한 끗 차이일 때 그때 이 두 녀석의 합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런 거거든요. 됩니까?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생각해봐. 왜 그러냐면 이거를 쌤이 수학적으로 증명을 하는데 얘를 식으로 증명하지 않고 상황으로 증명해 줄게요. 알겠죠? 자, 보세요. 내가 n 플러스 1명 중에 r명을 뽑아갖고 쌤이 n 플러스 1명 중에 r명을 뽑아갖고 내가 뭐 할 거냐면 내가 아구창을 날릴 거야. 알았지? 아구창을. 근데 이것도 문자로 하면 니네도 싫어하니까 숫자로 해줄게. 10명 중에 3명을 뽑아갖고 뭐 한다고? 아구창을 날릴 거야. 아구창을. 이거 날릴 건데, 근데 이 10명 중에 3개 뽑는 이 상황을 내가 있잖아. 2가지 케이스로 나누려고 해. 알았죠? 2가지 케이스로 나누려고 하는데 얘를 어떻게 나눌 거냐? 이렇게 나눌 거야. 이 10명 중에 예를 들어서 윤중이가 있어. 윤중이가 이 10명 안에 포함이 돼 있어. 이 윤중이를 기준으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윤중이를 반드시 포함시킬 때랑 이 3명의 윤중이를 반드시 포함시킬 때랑 그 다음에 윤중이를 포함시키지 않을 때 이렇게 얘를 케이스 분류로 이렇게 할 거야. 알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을 거고 이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가 있겠지. 이 두 경우의 수의 합은 뭐가 될까? 당연히 얘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그렇잖아, 그치? 이거밖에 더 있어? 그죠? 자, 그러면 10명 중에 3명 뽑을 거거든? 근데 그 10명 안에 포함되어 있는 윤중이를 반드시 포함시키는 그때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 9C 2. 오우, 너 잘한다. 누가 얘기, 민호가 얘기했나? 9C, 승훈이 얘기했니? 승훈이 너 잘한다. 야, 잘한다. 9C2가 되죠. 왜? 윤중이 반드시 포함시킨다니까? 반드시 포함시킬 거니까 윤중이는 빼놓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윤중이 빼놓고 몇 명 남아? 그치, 9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 그러니까 9C. 이렇게 되는 거고. 맞아? 그럼 얘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 얘는 윤중이를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의 수는 9C3. 9명 중에 3명 뽑아야지. 윤중이 빼고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얘와 얘의 합이 뭐라고? 얘. 얘 다시 써줄게. 9C2 더하기 얼마? 9C3은 얼마? 10C3 이렇게 된다고. 그 여기서 이 상황, 이 구조를 봐봐. 구조. 얘랑 얘랑 같이. 얘랑 얘랑 몇 끗 차이? 한 끗 차이. 그게 이 두 조합이 뭘로 이루어져 있으면? 더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면. 얘는 그 결과가 뭐가 된다? 얘가 된다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요 9에서 하나 더한 거. 해서 요 오른쪽 숫자 중에 뭐 한 거? 큰 숫자를 더 써주면 된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NCR 더하기 NCR-1 같잖아. 하나 더한 거. N 플러스 1. 둘 중에 큰 거. R. 되냐?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야. 됐습니까? 여기까지 됐습니까? 오케이. 자, 이제 정리해 줄게요. 자, 경우의 수. 자, 일단 경우의 수 문제를 일단 보잖아요. 그러면 일단 2점짜리를 제외하고는요, 거의 3점짜리도 마찬가지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경우의 수를 일단은 우리가 대하는 태도는 그 시작이 일단 뭐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얘는 케이스 분류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 분류? 케이스 분류. 얘가 시작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면 되는데, 기초적인 걸로 해볼까요? 정말 기본적인 걸로. 자,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A에서 B를 가는 경우는 3가지가 있고요. B에서 C를 가는 경우는 2가지가 있대요. 그리고 A에서 C를 가는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는 4가지가 이렇게 있답니다. 여기 4가지가. 자, 이렇게 있어요. 자, 이렇게 있을 때, 나는 지금 뭐를 구해보려고 하냐면,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 이거를 이제 세보려고 해요. 너무 기본인데요? 자, 그럼 봅니다. 자, A에서 C를 갈 거거든요? A에서 C를 갈 건데, 자, 이 기본적인 문제 안에서도요, 보면은 케이스가 얘는 나뉘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떻게 케이스가 나뉘어져 있느냐?
첫 번째는 뭐가 있냐? A에서 B를 갖다가 C를 가는 경우가 있고, 그죠?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뭐가 있냐면 A에서 C로 곧장 가는, 그지?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는 케이스 분류가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A에서 B를 갖다가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본다라고 하면, 그죠? A에서 B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죠? B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죠? 두 가지죠. 요 3과 2는 뭐합니까? 곱한다. 그죠? 곱한다. 그죠? A에서 C를 다이렉트로 가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죠? 네 가지. 그죠? 그럼 여기서 얘는 이제 6이 되고, 그죠? 얘는 이제 4가 되는데, 요 6과 4는 뭐 해줍니까? 더해주죠. 그래서 우리는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 10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첫 번째, 케이스 분류 했죠? 그럼 케이스 분류를 하면 그 케이스 분류마다 경우의 수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 경우의 수들은 철저하게 케이스 분류했던 것들, 이렇게 케이스 분류를 한 것들은 철저하게 얘는 뭐 해주냐면 얘는 더해준다 이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못 알고 있는 애들이 있거든? 어떤 애들? 또는 이거나 이런 접속사가 나오면 더한다. 이거는 중학교의 사고방식이고, 알겠죠? 물론 또는이나 이거나 이런 말 나오면 더하는 게 맞아. 근데 그 또는이라는 말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케이스 분류거든. 그게. 그러니까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다 이거잖아. 그죠? 이해돼? 그러니까 뭐 1부터 30까지 그 30개의 숫자 중에서 5의 배수이거나 6의 배수인 경우의 수를 구하세요 이럴 때. 그럼 걔는 상황이 뭐야? 5의 배수 또는 6의 배수거든? 그럼 그거 자체가 뭐냐면은 케이스 분류를 하라는 얘기인 거죠. 5의 배수가 되는 상황, 그 다음에 6의 배수가 되는 상황. 그래서 그거에 각각에 대한 이제 경우의 수를 예를 들어 뭐해? 더해주는데, 근데 얘는 그냥 마냥 더해주면 안 되죠. 뭔 소리냐면 A 또는 B의 경우의 수를 구하라. 경우의 수를 구하라. 이거를 기호로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기호로 어떻게 표시하죠? 얘를 경우의 수에서 어떻게 표시하죠? N, A 합, B 이렇게 표시를 해요. 그러니까 집합기호를 쓰죠. 집합기호를 얘를 차용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 NA 합 B는, 그지? 어떻게 되냐면 얘는 NA 플러스 NB 얘만 계산한다고 답이 아니고, 그죠? 빼야 될 건 빼줘야 되는데, 그지? 그 빼야 되는 게 뭡니까? A와 B가 동시에 일어난 상황은 뭐 해줘야 된다? 빼줘야 된다. 그죠? 얘는 빼줘야 된다. 이때 요 NA 합교비 있죠? 즉 A와 B가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 얘가 만약에 사건의 경우에서 0가지 사건이 되잖아? 즉 얘랑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안 생기잖아? 이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 안 생길 때 우리는 두 사건 A, B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를 배반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한다고? 배반 사건. 배반 사건. 이렇게 얘기를 한다. 알겠죠? 이거 용어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알겠죠? 어디 쓰다 보니까 빨간색으로 써긴 했는데, 그게 뭐 중요한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야? 케이스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게 더한다. 그죠?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마다 우리가 이제 그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이 한 가지 케이스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상황에는 이런 상황도 발생해야 되고, 그러면서 동시에 이 상황도 발생해야 되죠. 두 가지 상황이 동시에 발생해야 우리는 우리의, 그죠? 최종 목적지인 A에서 C를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가지고, 그 한 가지 케이스, 그죠? 한 가지 케이스에서 모두 발생을 해야 우리는 그 상황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수 있어요. 이럴 때는 우리는 그 각각의 상황들을 뭐 해준다? 곱해준다. 이거고. 그 다음에 나누기는 아까 얘기했거든요. 언제 나눠준다고? 같은 것이 발생할 때, 그죠? 같은 것이 발생할 때, 그때는 나눠준다. 이건데,
근데 여기서 얘들아, 지금 선생님이 이거 지금 빨간색으로 쓰고 있잖아. 그지? 이걸 빨간색으로 쓰는 이유는 있어. 왜냐? 사실,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 어려웠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경우의 수는요, 이쪽 파트, 이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에 비해서는 되게 쉬워요. 고1 때 경우의 수가. 작됐네? 그래서 아까 내가, 졸라 어렵다라고 얘기한 거야. 왜 어렵냐? 고1 때 경우의 수는요, 같은 것이 발생하는 상황이 거의 한정적이었어요. 거의 한정적이었는데, 이쪽 확률과 통계에서의 경우의 수는요, 같은 것이 발생하는 게 계속 나와요. 얘가. 계속 나와. 계속. 계속 나와요. 그래서 요 나누기. 요거는 거의 얘는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풀 때는요, 얘는 거의 매번 붙어 다녀야 된다. 알겠죠? 이걸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빼기는 이제 언제 빼기 하죠? 빼기는 언제 하죠? 빼기 언제 하죠? 빼기. 언제 할까요? 이때 빼요. 언제 빼냐면, 잘 봐. 잘 보세요. 잘 봐. 잘 보시면, 내가 어떤 사건 A에 대한 경우의 수를 구할 거야. 알았죠?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할 건데, 이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가지가 있어요. 뭐라고?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이 몇 가지? 두 가지가 있다, 두 가지. 첫 번째는요,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요. 직접 구하는. 그러니까 뭐 얘도 마찬가지죠. A 또는 B의 사건의 경우에서 직접 구하라. 오케이. 나 이렇게 구할래. 이런 식으로 직접 구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뭐가 있냐? 또 하나는 전체 사건의 경우의 수에서 A의 6건의 경우의 수를 빼가지고 이제 구하는 방법도 있죠. 됩니까? 근데 이런 방법이 있는데, 그러면 고난도 문제 있죠? 고난도 문제. 고난도 문제는요, 얘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얘를 요구하는 문제가 많이 나올까요? 1번, 2번. 몇 번? 2번. 얘가 이제 고난도예요. 얘가 고난도. 고난도 문제는, 얘를 이용해서 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9번 문제 있지. 29번 문제가 만약에 경우의 수 나왔어. 이번에 수능에서. 알겠죠? 29번 문제가. 얘 나왔어. 그러면, 경우의 29번인데 경우의 수네? 오케이. 얘 이용해서 해야지. 이 생각을 기본적으로 하고 계셔야 된다고. 왜냐면, 문제가 어려워진다는 건요, 조건이 많다는 뜻이거든요. 뭐, 얘도 만족해야 되고, 쟤도 만족해야 되고, 그것도 만족해. 이런 상황들이 막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들 다 만족시키려고 하다 보면, 이게 직접 구하려고 하면요, 되게 케이스가 많아져요. 케이스가. 알겠죠? 근데 우리에게 그럴 시간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그죠? 그래서 얘를 직접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되는 케이스를 이용해서 구하는데 그게 바로 전체에서 6건의 경우의 수를 빼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 기본적인 상식 아니니? 예를 들어서 어떤 애가 딱 들어왔다? 딱 들어왔는데 여기 예를 들어 100명의 학생이 앉아있어. 근데 누가 봐도 남자가 졸라 많아. 들어와서 봤는데 일단 막 애들이 막 뭐 떠드는데 뭔가 목소리가 졸라 들어. 남학생이 졸라 많아. 뭔가 들어, 목소리가. 근데 내가 거기서 얘한테, 야, 여기 남자 몇 명 있는지 세봐. 이랬어. 근데 얘가 무식한 새끼라면 어떻게 하느냐. 누가 봐도 남자가 많은데, 남자 몇 명이니? 그때 남자 세고 있다고. 병신이.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몇 명이니? 90명이요. 고생했다, 씨발. 이렇게 할 텐데, 근데 만약에 똑똑한 애라면 어떻게 하겠어? 여자를 세지. 그죠? 그 여자가, 10명 있네? 선생님 여기 전체 몇 명 있다고요? 100명. 그럼 90명이네요.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얘가 이제 고난도 문제다. 알겠죠? 그러면, 초고난도 문제는 뭘로 풀까? 초고난도 문제. 초고난도요? 30번. 얘는 29번. 30번 문제는 뭘로 풀까? 얘로 풀어요. 뭐라고? 초고난도 문제는 뭐라고? 직접 구해요. 그게 뭔 개소리예요. 케이스가 많다면서요. 케이스가 많다면서요. 케이스 많아. 얘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로 풀기도 지랄이야. 얘로 풀기도 지랄이야. 얘도 지랄인데 얘도 지랄이야. 둘 다 지랄이야. 그러면 만약에 얘로 푼다라고 하면 어쨌든 얘는 뭐야? 얘도 구해줘야 되고 얘도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럴 거면 차라리 직접 구한다는 거지. 근데 이 초고난도 문제가 뭐냐? 직접 구하는데 그 직접 구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바로 뭐냐면요, 얘는요, 철저하게 얘는 뭐냐면 노가다예요, 노가다. 노가다로 풀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어쨌든 이런 식으로 알겠죠? 그래서 빼기는 언제 쓴다고요? 사건 A 사건의 경우의 수를 구할 때 얘를 직접 구하려고 했더니 너무 빡세. 얘와 얘를 구해서 뭐 해준다? 빼준다. 알겠죠? 빼기 이때 쓰는 거예요. 알겠죠? 근데 빼기를 쓸 때가 또 있어. 또 뭐도 있냐? 뭐도 있냐면 같은 것이 발생할 때도 빼요. 뭐라고? 같은 것이 발생할 때도 빼요. 아이 선생, 같은 것 발생할 때는 나눈다며. 왜 갑자기 또 뺀다고 하고 지랄이야? 시발 짱나게. 얘도 차이가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 얘는 전체적으로 얘를 구했을 때, 잘 들어? 이거 안 쓸 거야. 전체적으로 내가 얘를 구했을 때 그 전체 그 상황에서 같은 것이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 요 두 가지가 다 같은 거야.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 두 가지씩. 이게 같아. 그때는 나누기 뭐 해주면 돼? 그 이해해주면 돼. 10가지 중에 각각 두 가지씩이 똑같은 거야. 그 10가지 중에 같은 게 두 가지씩, 두 가지 같은 게 나온다고 하면 실제로 그때 경우 수몇 가지라고 해? 5가지라고 하면 되지. 그럼 그때 나누기 이해하면 된다고. 알겠어? 근데 얘는 뭐냐? 얘는 뭐냐면 같은 것이 발생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3가지가 같은 것이고 이 상황에서는 2가지만 같은 거야. 근데 이 상황은 같은 게 없어. 그냥 얘 독자적으로 얘 하나야, 그냥. 이런 식으로 여기에는 3가지가 같고 얘는 2가지가 같고 얘는 1가지가 같아. 이렇게 되잖아? 그럼 이때는 이게 얘를 나누기, 그러면 씨발 3을 해야 되는 거야, 나누기 2를 해야 되는 거야, 뭐야? 못 나눠. 못 나눈다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빼야 돼. 3가지 같지? 2가지 빼. 2가지 같아? 1가지 빼. 1가지 독자적이야? 그 얘는 1가지. 몇 가지? 3가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이해돼?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겠죠? 오케이? 이렇게 해서,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준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이런 거야. 뭐냐면, 애들 중에 경우의 수를 구하라 했어. 그러면은, 경우의 수를 어떻게 막 구하긴 구해. 구하긴 구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경우의 수들을 이제 막 구했잖아? 구했는데, 그 구한 경우의 수들마다 얘를 더해야 되는 거야. 얘는 빼야 되는 거야. 곱해야 돼. 이걸 잘 못하더라고. 이거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너희들한테 정리해준 건 뭐야? 이럴 때 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해준다. 즉, 사칙연산. 경우의 수의 사칙연산. 알겠죠? 이런 거를 일단 이해는 무조건 너네들이 머릿속에다가 아예 붙잡고 가셔야 돼요. 됐죠?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사진 찍으시고. 야, 사진 찍어놓고 너네 그 이론 노트에다가 또 따로 정리해야 된다. 알았죠? 이론 노트에다가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수학의 셈이 없으니까. 알겠죠? 이런 것들은. 노트에 따로 정리해 놓으셔야 된다고. 알겠죠? 오케이. 아, 그래요? 많으니까, 좀 넓으니까 좋지? 야, 이거 이렇게 넘어갈게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뭐야? 뭐, 이거 알죠?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시고. 필수예제 2번. 후딱후딱 갑시다. 자, 남학생 4명, 여학생 5명 중에서 남녀 대표 1명씩 정하는 방법의 수. 이거 뭐야, 이거? 4실 하고 5실 이렇게 되죠. 맞아요? 4명, 남자 4명 중에 1명, 여자 5명 중에 1명. 그죠? 이 둘은 뭐 해야 됩니까? 곱하기, 그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야? 한 명 한 명씩 지금 동시에 뽑아달라는 거 아니야? 그죠? 그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고. 가로 2번. 모자 셋, 신발 넷, 가방 2종류 중에서 모자, 신발, 가방 하나씩 구입하려고 한다. 구입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 있어. 미친놈이죠. 3실 곱하기 얼마? 4실 곱하기 얼마? 2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가로 3번. 얘를 전개했을 때 항의 개수를 구해달라 이거거든요. 미친놈이죠. 6개. 왜요? 왜냐면 x 플러스 2 곱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인데 y 플러스 1의 제곱이라는 게 뭐야? 항이 몇 개 나와? 3개 나오잖아. 맞아요? 그럼 얘를 이제 전개한다는 건 뭔 소리야? 예를 들면 얘랑 얘 뽑고 얘 뽑아서 곱해요. 이거 아니야. 그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아서 뭐 한다? 곱한다 이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얘가 뭐야? 이게 뽑는다는 거거든. 맞아요? 그러면 여기서 뽑을 수 있는 항이 몇 개? 2개. 2개 중에 몇 개 뽑아야 돼? 하나. 여기서는 3개 중에 몇 개? 하나. 이게 이제 동시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 6개. 그지? 이건 순열 아니죠? 얘 이렇게 한 거랑 얘 한 건 같은 거니까. 그지? 순서 고려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죠? 그래 6개. 이렇게 된다라는 거. 됐고요. 그 다음. 필수예제 3번. 자, 10종류의 휴대전화 중에서 4개를 택해서 순서대로 진열하는 방법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죠. 일단은 10개 중에서 4개를 그냥 선택하라는 게 아니죠. 선택하고 뭐 하라는 거야 지금. 순서대로 진열, 즉 나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이 뭔 소리냐면 이런 거죠.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NCR이라는 게 RPEC분의 NPR이잖아. 그죠? 근데 여기서 RPEC을 얘를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그 NPR은 어떻게도 해석할 수 있냐? NCR 곱하기 얼마? RPEC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 이 NPR이 얘랑 똑같은 건데 이게 뭐야? N개 중에 R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개 중에 R개를 뽑아놓고 그 R개를 뭐 하라는 거야? 나열해라. 그러니까 뽑아놓고 나열해라. 그죠? 이런 거니까. 그지? 그래서 얘는 그냥 뭐라고 쓰면 돼? CP 4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주장과 부주장. 뭐 이건 이제 뭐야? 얘는 이제 순서가 뭐야? 먼저 뽑는 놈이 주장, 그 다음 뽑는 놈이 부주장. 그럼 얘는 순서가 고려할 필요 없어. 순서가 고려될 필요가 있죠. A 뽑고 A, B 이렇게 이거랑 B랑 A랑 같은 거, 다른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이제 순서가 고려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야? 20명 중에 몇 명? 2명을 뽑아서 뭐 해야 돼? 나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그거라니까. 그냥 얘를 단순하게 순열은 뭐 NPR이고 조합은 NCR이다. 이게 아니라니까. 경우의 시작은 뭐라고 일단? 케이스 분류인데 그 케이스 분류보다도 먼저는 뭐야? 얘가 순서가 얘가 지금 있는지 순서가 없는지, 그지? 순서를 생각해야 되는지 순서 생각할 필요가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 구분을 해야죠. 누가 봐도 얘는 문제가 자체 조합인데 얘를 씨발 순열로 풀면은 100나레벨 맞출 수 있겠니? 못 맞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생각하면 돼? 나열해봐라 이거야. 나열해봐라. 어차피 조합도 나열하는 거니까. 나열해놓고 같은 것의 개수만큼 나눠준다고 얘기했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얘가 순열인지 조합인지 헷갈려. 그럼 나열해봐. 나열해보고 A, B, B, A 같은가? 다르네? 그죠? 다르다라는 건 뭐야 이거? 이제 순서가 고려돼야 되는구나. 고려가 돼야 되는구나. 그죠? 그 순열 이렇게 가는 거지. 됐나요? 그 다음 5명의 남학생과 3명의 여학생 일렬로 세울 때 여학생끼리 이웃하는 경우의 수. 이거 이웃한 순열이죠? 그죠? 이웃한 순열은 어떻게 하죠? 요 3명의 여학생을 분명히 얘네들 붙어 있어야 되니까 얘를 그냥 한 명으로 보는 거죠. 한 명으로. 그죠? 이거 계속 봐야 돼.
이거는 계속 나와. 확통해서 이거 계속 나와요. 이웃하는 경우에서. 그래서 얘는, 여기서 8명이지만, 이웃해야 된다는 상황으로 발생했을 때 몇 명으로 봐야 돼, 전체를. 6명으로 봐야 되는 거고. 그죠? 그 6팩. 근데, 그 여학생 3명끼리 뭐 할 수 있어? 그 안에서. 다시 또 나열될 수 있지. 그지? 그 6팩까지 마다. 그지? 그 3명이서 이게 또 나열될 수 있잖아. 3팩. 그지? 근데 이게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해야지. 다 동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됩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필수예제 4번. 남학생 5, 여학생 4. 5명 뽑는데요. 근데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는 방법의 수. 이거는 뭐야? 5C 3, 4C 2 곱하면 되죠. 그죠? 넘어갑니다. 5명 중에 남학생 3명 뽑아야 되고 4명 중에 여학생 2명 뽑아야 되니까 이거 동시에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또는 이란 말 없잖아.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을 뽑을 때 특정한이라는 건 이건 뭐야? 이건 말 그대로 정해져 있다는 얘기지. 그 특정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을 반드시 포함하는 포함하여 뽑는 경우의 수를 구해달라 이거야. 그럼 그 말은 뭐야? 이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은 무조건 포함돼 있어야 돼.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 그거 기억나? 10명 중에 내가 3명 뽑아갖고 내가 뭘 날린다고? 아구창 날린다고 얘기했잖아. 아까 아구창 날린다고, 씨발. 아구창 날린다고 할 때 아까 선생님이 걔를 그냥 단순하게 10C3이라고도 얘기했지만 아까 걔를 어떻게 해석했어? 케이스 분류했지. 근데 그 케이스 분류할 때 어떻게 했냐? 윤중이를 그 3명에 포함시킬 때 또는 윤중이를 안 포함시킬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윤중이가 뭐야? 특정한 1명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아까 거기서 윤중이를 포함시킬 때 할 때 선생님이 얘를 9C2라고 했던 이유는 뭐야? 윤중이 반드시 포함돼야 되니까. 이 새끼는 뭐 해야 돼? 배제시켜놓고 가야지. 포함이 얘는 무조건 됐다 이거니까. 포함된 걸 상황을 깔아놓고 가야지. 포함된 상황을 깔아놓고. 그죠? 이해돼 안 돼? 뭔 소리 되지? 근데 여기서 이 특정한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선생님이 좀 더 얘기를 좀 하자면 앞으로도 내가 너희들 또 내일도 또 내가 또 막 이것저것 또 얘기도 할 거란 말이야. 막 포함 배제 원리도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완전 순열도 얘기해야 되고, 막 이것저것 얘기도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냐면, 자 보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10C3. 이렇게 할 때, 아까 선생님이 이 10C3을, 얘를, 아까 2가지 케이스로 나눴는데, 어떻게 나눴다고? 윤중이라는 놈을 기준으로, 그죠? 얘를 케이스 분류 2가지로 나눴잖아. 그죠?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 민호가, 선생님! 저는요, 윤중이라는 새끼 몰라요. 어떤 씹새예요! 에? 막 이랬어. 응? 그래놓고 이제 민호가 이러는 거야. 10명 중 3명 뽑는 걸요, 기준을 윤중이 말고 저랑 승훈이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해 주시면 안 돼요? 에? 그게 안 됩니까? 될까 안 될까, 민호야? 돼. 씨발, 안 되는 게 어딨어. 돼. 케이스 분류를 기준하는 거는 철저하게 누구 마음인지 알아? 내 맘이야, 내 맘. 응? 그 내가 누구야? 너네 맘. 너네 맘이 돼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새끼들이 있어. 야, 제발 있잖아. 경우에서 질문할 때, 나한테 이런 질문하지 마. 아주 그냥 죽일 거야. 뭐요? 선생님, 응? 제가요, 경우의 수를 풀었거든요. 근데 답이 틀렸어요. 아, 진짜? 근데, 왜? 근데 해설지를 봤거든요. 근데 해설지에서는요, 케이스 분류를요, 이렇게, 뭐, A를 기준으로 케이스 분류했어요. 근데 저는 B를 가지고 케이스 분류를 했거든요. 이거 풀이 잘못된 거죠. 귓사내기, 아니에요. 알겠죠? 그렇게 해도 돼. 그러면 근데 걔는 왜 틀렸을까? 둘 중에 하나야. 첫 번째, 뭐요?
계산 실수. 계산 실수. 또 하나. 케이스 분류를 완벽하게 안 나누는 거야. 뭔 소리냐? 잘 봐. 10명 중에 3명 뽑을 거야. 3명 뽑을 건데, 기준을 민호랑 승훈이를 기준으로 내가, 민호 맞지? 승훈이를 기준으로 내가 케이스 분류한다. 얘를 특정한 놈으로 보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 얘는 케이스 분류가 어떻게 되는 거냐? 민호, 승훈이가 반드시 뭐 할 때, 포함될 때, 이렇게 하나. 됨! 그때의 경우의 수 몇 가지? 8시, 1가지, 이렇게. 자기야, 저 히터 끌래? 응. 씨, 바람이 나한테 식빵으로 오는데? 졸라 더워, 씨. 조금 추워도 좀 참아주세요, 알겠죠? 내가 아직 좀 혈기왕성한 나이여가지고. 그렇게까지 비웃을 필요 없잖아. 81, 그죠? 81,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뭘까요? 민호와 승훈이가 뭐라고? 다 없을 때. 이러면 끝나는 거죠. 하면 귀싸대기. 그렇지, 또 있지. 그렇지, 민호, 승호, 민호랑 승훈이 중. 그렇지, 한 명만 포함될 때. 한 명만 포함될 때. 이렇게까지 해줘야지. 그래야 요 세 가지를 합치면 그게 뭐가 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실수했다거나 아니면 계산 실수했거나 아니면 뭐라고? 케이스 분류 확실하게 안 나눴거나. 그러니까 이런 거 빼놓고 이제 계산했으면 틀린 거야. 알았죠? 그러니까 경우에서 했을 때 케이스 분류 잘못해서 틀렸나? 그런 생각은 아예 애초에 하지 마라. 알았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8시 3 이렇게 되는 거지. 됐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9시 2 곱하기 2. 왜? 요 안에서도 또 케이스 분류지. 민호 포함, 승훈이 안 포함. 9시 2. 아니지, 미친 새끼. 뒤질 뻔했다. 8시 2. 민호 포함, 승훈이 안 포함. 2명 빼야지. 8명 갖고 지랄해야지. 얘네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근데 8명 중에 몇 명 뽑아야 돼? 2명 뽑아야지. 맞아? 그러니까 8시 2. 이해돼? 이해돼? 여기서부터 막히면은, 씨발. 난 더 좋아. 10시부터 미적해, 씨발. 전원 선택 미적 해가지고, 씨발. 전원 선택. 무니까 우리는 구분 없음. 전원 선택 미적. 되냐고. 8시. 근데, 민호, 승훈이, 민호 포함, 승훈이 안 포함도 8시 2고, 그죠? 그 다음에, 민호, 안 포함, 승훈이 포함도 이것도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8시, 얘도 8시. 이 8시, 8시는 더해야 돼,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돼? 유빈아 뭐라고? 그치, 더해야지. 이것도 케이스 분류 아니야. 케이스 안에도 케이스가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 이 상황은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 이거 아니야. 맞아? 윤중아 이해되니? 그러니까 8시 곱하기 2 이렇게 되는 거지. 8시 여기 8시이니까. 그래서 73 얼마야 이거? 300분의 얼마니 이거? 300분의 얼마야? 19, 8이야? 그러면 이게 3이 1이니까 2, 4, 3, 3 몇 가지야? 120까지야? 맞아? 13, 120까지 맞아? 맞지? 얘 몇 가지야? 8가지지? 80이 몇 가지야? 200분의 8p이니까
28 곱하기 2니까 얼마? 56. 82가 200분의 8p2니까 8 곱하기 7 아니야? 맞아? 83 얼마야? 83. 56. 얘도 56 되는 거 아니야? 맞아? 그럼 얘 두 개 더하면 얼마야? 112. 112 더하기 8이니까 120 하잖아. 이해돼? 이해돼? 이렇게, 그죠? 케이스 분류. 알겠죠? 너네 이것만 이해해도, 오늘 하루 진짜 뜻깊게 사는 거야. 오늘 하루에 난 여한이 없어. 이러면서, 나는 오늘 진짜 뜻깊게 살았어. 이러면서,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야? 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불러. 일단 전제 조건은 남학생 5명, 여학생 4명인데 근데 그 중에서 남자 셋, 여자 둘을 뽑는데 근데 특정한 남학생 1명과 여학생 1명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이거 아니야? 그거 어떻게 돼? 4C 2 얘가 남자 뽑는 거고 여자는 3C 1 이게 뭐야? 곱하기 돼? 돼? 송나 돼? 졸라 잘 가르치지. 그래. 졸라 잘 가르친다니까. 이거 봐, 다 이해시키잖아. 됐나요? 네. 짧게 된다 이거고. 그 다음, 저기 뭐야, 10번만 한번 보세요, 10번. 쌤이 10번을, 지금, 거기 보면 10번을 하려는 이유는 딱 하나. 어떤 말 때문에? 어떤 말? 적어도. At least. 적어도. 왜요? 뭐뭐 이상. 맞아? 뭐뭐 이상. 이란 뜻이잖아. 뭐뭐 이상이라는 말 나오면 이거 좋아, 싫어? 싫어, 유유. 싫어. 근데 뭐뭐 이상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가 좋을 때도 있어. 언제냐? 중복 좋아. 얘 나올 때는 뭐뭐 이상이라는 말이 좋다. 알겠죠? 이거 다음 시간쯤에 다음 시간 아니면 다음 주 토요일? 그때쯤 얘기할 건데, 분명히 얘기했다. 중복조합에서는 이상이란 말은 좋아, 싫어? 좋아. 근데 그냥 적어도란 말 나오면 싫어. 이렇게 돼. 알았지? 왜? 뭐, 적어도 이런 말 나오면은, 거기에 대한 그 이상, 다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다 구해줘야 되잖아. 그 이상 되는 건 다 구해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한다? 전체에서 아닌 거 뺀다. 미만이 되는 걸 뺀다. 이거죠.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대요. 6개의 알파벳을 일렬로 배열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오는 경우의 수가 240개래. 그러니까 이거 말은 지금 뭔 소리야? 모음이 몇 개인지는 안 알려줌. 그죠? 모음 몇 개인지 안 알려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시작을. 자음, 모음의 개수를 알아야 뭔가 지랄할 거 아니야. 야, 이거는 뭐 학통뿐만이 아니라 수원, 수투 이거의 모든 전반적인 수학에 관련된 내용이죠. 뭔가를 구하려고 해. 몰라. 그럼 뭐야? 미지수 설정. 그죠? 미지수 설정. 그럼 기본 오브 기본. 그러면은 여기서 모음의 개수를 일단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음의 개수 A개. 그 자음의 개수는 몇 개? 6-A개.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죠? 이렇게. 근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이거거든. 그럼 일단 얘는 여사건 있을 거니까 전체 사건 NU 얘는 얼마야? 6팩이지. 6개 이걸 일렬로 배열하려고 한다며. 맞아. 6팩이면 얼마니? 6, 5, 4, 3, 2, 1이니까
씨발 180개 그죠? 180개 맞아요? 맞아요 그죠? 여기 되고 여기서 이제 6건 쓸 거거든? 6건은 뭔데? 적어도 한쪽 끝에 모음이 온다? 이거의 반대 얘를 사건 A라고 보면 이거의 반대는 뭐야? 양쪽 끝에 모두 자음 양쪽 모두 자음 이거지 그러니까 여기 자음 오고 여기 자음 오고 나머지 여기 4개는 니꼴린 대로 그죠? 그럼 여기 자음 오는 경우는 몇 가지? 6-A개 맞아 6-A개 있으니까 그 중에 하나 이거 아니야 그 여기 오는 경우는 5-A개 맞아? 그럼 요 가운데 4개 오지 4개 오는 경우의 수는 4팩 맞아 여기 4개 이 4개 나열해야 되는 거니까 그 6개 나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얘가 뭐 해야 돼? 얘가 뭐 어떻게 돼야 돼?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거지 그럼 즉 그 말은 뭐야? 180에서 얘를 뺐을 때 그 결과가 얼마 나와야 돼? 얘가 얼마 나와야 돼? 240이 나와야 된다 이 소리니까 즉 그 말은 얘가 얼마 나와야 돼? 120 맞아 근데 얘가 120 그죠? 근데 4팩이 얼마니까? 24니까 424니까 약분되면 얼마 나와? 5 남으니까 맞아? 이해돼? 즉 그 말은 6-A 곱하기 얼마? 5-A가 뭐가 되는? 5가 되는 A 값 구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되냐고? 되냐고? 대충 3 아니야? 3? 3 곱하기 2? 아니다 씨발 아니다 미친놈이죠? 미친놈이죠? 미친 새끼네 그죠? 그 A제곱 얼마야? 이거 2차 방정식 하면 A제곱 마이너스 얼마? 11A 플러스 30 그 5 넘어가면 25? 맞아요? 이거 이수면 되지 근데 이거? 근데 왜 600에 180? 뭐라고? 6팩이 180이 아닌가? 잠깐만 미친 새끼죠 전체가 씨발 240보다 작을 수가 없잖아 미친 새끼죠 정신 나가는 새끼죠 씨발 얼마나? 720 이렇게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고 라는 걸 보여준 거야 알겠지? 경우에서 틀리는 이유가 뭐라고? 몇 가지? 2가지 첫 번째가 뭐라고? 계산 실수 알겠죠? 계산 실수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미리 보여주려고 내가 한 거야 이 새끼들 진짜 씨발 졸라 쪽팔려 진짜 600줄에 720 어디가? 이제 720 그죠? 720 그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씨발 이렇게 약분돼서 그죠? 이거 얼마야 이거? 480? 480 맞아? 무서워서 못하겠어 이제 480 맞아요? 그래 일로 넘기면 얼마야? 잠깐만 이 4팩이 얼마라고 얘가? 24 잠깐만 다 넘겨 침착해 씨발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이렇게 되는 거니까 맞냐? 그러면은 24를 약분되면 얼마야? 20이야? 20이야? 그러면 전개시키면 A제곱 마이너스 11A 30 넘어가면 10이야? 맞아? 이렇게 돼? 이렇게 맞아요? 그러니까 A는 얼마 나와? 10 또는 얼마? 1 이렇게 나와?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지? 근데 10은 말이 안 되잖아 6개 문자인데 그 답 얼마? 1 이렇게 되나요? 오케이